자, 반갑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두 남자 직원, 공무원, 관리, 신하 마주보고 있죠. 제가 이 화면을 만들었는데 제가 의도한 게 뭘까요? 이 화면을 보면서 제가 이 화면을 통해서 의도한 게 뭘까요? 이 두 남자가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썸 타거나 소개팅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원했던 게 이 보자마자 그 느낌이 얼마나 들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이런 이미지를 갖기를 원했어요. 원했는데 이제 그것도 하나 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지금 옷 색깔이 다르죠. 근데 이 옷 뭔지는 알겠죠? 이게 이제 관복이잖아요. 관복. 그죠? 일할 때 관료들이 일할 때 입는 관복인데 관복이 색깔이 다르네. 그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어? 이게 무슨 의미야? 당파가 다른가? 여기는 더불어민주당이고 여기는 국민의힘이고 그런가?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요러면은 이제 관복색이 색이 다르면 삼국시대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높낮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쪽은 되게 좀 직급이 높고 어느 쪽은 직급이 낮고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건데 보통은 빨간색이 직급이 높습니다. 직급이 높은데 이 둘이 대립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어떤 꼰대와 MG의 대립? 약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직급이 높은 사람들과 직급이 낮은 사람들 사이에 어떤 무언가 대립할 일이 생겼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게 이제 지금 제목에 나오는 훈구와 사림의 대립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름에서 느낌이 빡 오죠. 어느 쪽이 꼰대 같아요? 구자가 들어가잖아. 그죠? 훈구 쪽이 약간 꼰대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훈구 아저씨들이 이제 이놈 아저씨 하는 꼰대 아저씨고요. 사림이 이제 청춘들입니다. 그래서 훈구가 이제 꼰대 스타일, 옛날 스타일, 올드 스타일이고 그다음에 사림이 이쪽이 청춘 스타일, MG 스타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MG를 너무 안 좋게 얘기. 아무튼 이 어떤 이제 직급이 좀 높은 사람들과 이제 막 관직 생활 시작하는 막내들 사이에 어떤 대립이 생겼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죠. 이제 일단은 꼰대 아저씨들이 먼저 형성이 됐겠죠. 언제 형성이 되냐면 요때예요. 세조 수양대군이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 아저씨가 이제 자기 조카죠. 자기 형의 아들이니까 자기 형 문종의 아들 단종의 왕위를 빼앗고 즉위를 한 게 그 이제 정상적인 즉위는 아니었잖아요. 기존에 이제 왕의 어떤 왕을 몰아내고 왕의 자리를 빼앗은 거니까 반란이었죠.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그 반란을 개유년에 벌어졌다라고 해서 개유년에 벌어진 정치적 난 근데 그게 반란이긴 한데 성공을 했으니까 누구누구의 난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인정을 하죠. 성공했으니까. 그래서 개유정난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게 이 개유정난이 성공을 했다라는 건 뭐예요? 이 개유정난이 성공을 했다라는 건 이걸 주도한 세력들이 공신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양반들이 이렇게 세조가 이제 반란을 통해서 왕위에 올라갔잖아. 그러면 세조가 왕위에 올라갈 수 있게 도와준 이 공신들도 인정받겠죠. 인정을 받을 거니까 직급이 높겠어 낮겠어. 높이 올려주겠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직급이 높을 거 아닙니까? 공신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직급이 높은 훈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꼰대 아저씨 훈구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토지 노비를 확대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근데 얘들이요. 세조가 왕일 땐 별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세조 말은 또 잘 듣거든. 그리고 세조랑 친하기도 하고. 그래서 세조가 집권을 해 있을 때는 세조와 공신이 서로 도와가면서 정치를 그런 대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또 세조 자체가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공신들이 직급 믿고 세조한테 개길 수가 없어요. 어쨌든 세조가 주도했던 반란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세조가 왕일 땐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언제 문제가 되냐면 뭐 고 다다음 왕이나 다음 왕 뭐 이렇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선 왕 계보도를 보면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이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래요. 우리가 아까 나중에도 보겠지만은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이렇단 말이에요. 왜 얘를 조그맣게 쓰냐면 이 양반이 왕 생활을 1년 깔짝 하나 그래요. 몸이 안 좋아. 아파. 너무 아파요. 마치 문종 같아. like 문종. 너무 아파요. 근데 제가 이 대목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종이 굉장히 1년 만에 돌아가신다 그랬죠. 많이 아프다 그랬죠. 사실 이게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그죠? 역사 수업 시간에 역사적인 지식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운동하세요.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려. 운동하세요. 그리고 식사하세요, 제발. 예? 학교에서 점심 굶고 집에 가서 뭐 이상한 마라탕 먹고 막 이상한 거지 같은 거 먹으려면은
나 진짜 다 죽여버릴 거예요. 진짜 아시겠죠? 다 나 진짜 나 이거 여러분들 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랑도 보고 그러는 거 아는데 나 당당하게 욕을 해야겠어. 밥 먹어 제발. 나 진짜 위 잘라버리려니까. 알겠죠? 밥 먹어. 나 진짜 이 얘기 더 세게 하고 싶어. 지금 수업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세주가 뭐랬고 성종이 뭐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운동해 제발. 밥 먹고. 알겠어요? 그 학교 급식 되게 영양균형 고려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 어리고 젊어서 모르는데 지금 이 성장기 때 영양 안 채워 놓으면 지금 그리고 혹시 막 나 더 날씬해져야 돼, 더 예뻐져야 돼 이러고 밥 굶는다? 그런 거 사자성어로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뼈 박살 납니다, 진짜. 지금 날씬해서 예쁘고 내가 날씬해서 예뻐지고 싶다 그래서 밥 먹는 거 줄이고 이러면 그 사자성어로 뭐라고? 골다공증이에요. 뼈 박살 나. 알겠어요? 밥 먹고 내가 만약에 날씬해지고 싶다. 그럼 나가서 뛰면 되잖아. 나가서 뛰시라고 제발. 이해되시겠죠? 남녀 불문 안 쉬고 3km예요. 안 쉬고 3km는 뛸 수 있어야 돼. 내가 지금 그만큼 못 뛴다. 그럼 조금씩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돼. 이해되시겠죠? 제발 학원 다닐 시간 있으면 제발 뛰어. 무슨 중2, 중3이 무슨 공부를 하면 얼마나 한다고 학원을 쳐가냐 열받게. 나가서 뛰세요 제발. 저녁 7시 이후에는 그렇게 많이 안 더워요. 아직 나가서 뛰세요. 토할 것 같으니까. 이해되시겠죠? 제발 잘 먹고 뛰고. 아시겠어? 세조가 뭐랬는지 성종이 뭐랬는지 그건 그냥 하면 돼. 내 운동은 하셔야 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는 문종이나 예종처럼 되면 안 된다. 운동을 하셔라. 그리고 밥 좀 잘 먹어라. 제발 좀. 이해되시겠죠? 아무튼 아무튼 그렇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내 학교 선생이라 그래.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지금 너네들이 역사를 잘 알길 원하는 게 아니야. 역사 좀 모르면 어때? 그 세조가 뭐랬고 성종이 뭐랬고 모를 수도 있지. 씨발 거 모를 수도 있지. 근데 건강해야 될 거 아니야. 건강하셔야 된다고. 내가 밥 굶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 화딱지나. 씨. 밥 먹어 진짜. 알겠어? 밥 먹어. 운동해. 확다 씨. 운동해. 아무튼 예종이 금방 가시기 때문에 세조 때 그 이제 계유정난의 공신 세력들을 중심으로 훈구가 형성이 되죠. 그죠? 그 계유정난 공신들 위주로 직급이 높은 훈구가 형성이 되고요. 세조는 이제 늙어서 가셨고요. 예종은 아파서 가고요. 훈구 세력이 고스란히 성종 때까지 내려옵니다. 성종 입장에서는 얘들이 스트레스예요. 이 훈구 할아버지들이 너무너무 스트레스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뽑아 올리는 게 살인입니다. 살인.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근데 보통 어떤 애들이 살인으로 올라오냐면 온건파 신진사대부 기억나세요? 온건파 신진사대부 그 정몽주 동생들, 정몽주 팀들, 그죠? 그 팀들은 조선 건국을 반대했죠.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하는 거에 반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조선이 세워진 뒤에도 조선에서 관직 생활을 하진 않아요. 자존심이 있으니까. 보통은 지방 내려가서 고향 내려가서 후배들 기른단 말이야. 근데 그 후배들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야 조선 건국에 반대했지만 그래서 이제 관직 생활은 못 하고 있지만 나한테 배우는 너희들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 이미 조선이 세워서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너희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관직 생활하면서 백성들에게 더 좋은 정치해서 더 좋은 도움을 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온건파 신진사대부 선생님들한테 열심히 배우고 공부해서 이제 요 시기에 과거 시험에 붙는 거죠. 그 세력들이 이제 살림 세력들인데 성종 입장에서는 살림을 열심히 의도적으로 키웠던 이유가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세주 이후에 강해진 훈구 세력들, 이 훈구 세력들을 좀 견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너무 이제 훈구들 지멋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훈구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살림 세력들을 본격적으로 등용을 시키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뭐 살림 세력들 잔뜩 등용시켜놔 봐야 짬밥이 안 되잖아요. 직급도 낮고 뭐 9급, 8급 이런데 지금 훈구들은 막 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막 1급, 2급 막 이런데 1품, 2품 막 이런데 뭐 막둥이들이 뭘 견제를 하면 뭘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종이 뽑아놓고도 살림들을 뽑아놓고도 그게 조금 이제 신경이 쓰이겠죠. 아, 이 살림 친구들 아직 너무 애기인데 병아리인데 지금 이 훈구 꼰대 할아버지들은 막 직급이 막 2품, 1품 막 이런데 어떻게 상대하나.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직급이 안 되고 짬밥이 안 되면 기관이라도 센 데를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좀 센 기관, 훈구들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기관 그런 데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어디에 넣냐면 3사에 넣어요. 3사. 3사 기억나요? 여기서 말하는 3사 우리 기억나죠? 우리가 제도사 배울 때 여긴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냐면 고려에 없었던 기관이니까. 언론기관.
여기서 말하는 언론은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소식을 알리는 게 아니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기관에 사림을 넣어 놓겠다라는 건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훈구의 그릇된 점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뭐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보라는 거야. 봐서 잘못하고 있는 거 포착되면은 그거 막 이제 물고 뜯으라는 거죠. 그래서 3, 4에 주로 넣어요. 3, 4가 뭐뭐 있었어요? 3, 4 뭐 있었어? 기억하셔야지. 이거 지금 일시정지하고 찾아내세요. 뭐뭐 있었어요? 찾으셨어요? 다 찾았죠? 뭐뭐 있었어?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있었죠. 그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서 특히나 이제 사원부 이런 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훈구 뭐 잘못하는 거 있나 잘못하는 거 없나 이렇게 사원부에서 보고 그다음에 훈구가 추구하는 정책을 왕이 승인한다 그럼 왕한테 쪼르르 가갖고 사관원 간원이 가서 그게 맞사옵니까 하는 거고 그다음에 훈구랑 논쟁거리 생길 거 있으면 이제 홍문관 이제 건원들이 와가지고 제가 공부를 해봤는데 그건 아니옵니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훈구를 어떤 식으로든 견제하기 위해서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이런 3사에 많이 밀어넣는 거죠. 그래서 성종 집권기에는 사림이랑 훈구랑 이제 세력 균형을 보여요. 이게 이제 사림은 짬밥은 안 되죠. 이제 막 붙었으니까 짬밥은 안 되는데 여기는 짬이나 직급은 안 되지만 급은 안 되지만 그래도 기관빨이 있죠. 기관빨. 그죠? 대체로 3, 4에 들어가니까. 근데 훈구는 이제 짬빨이죠. 짬빨. 짬 아니면 직급 이런 게 좀 되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둘이 경쟁을 했었다. 그래서 이제 성종 집권기 때는 훈구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살인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훈구와 살인들 간의 어떤 경쟁, 견제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이 있다는 거죠. 어느 한쪽이 확 센 게 아니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그렇잖아요. 훈구와 사림이 같이 있으면 얘들 친한 사이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부딪힌다는 거죠. 결국은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훈구가 직급이 높다 보니까 주로 살인들이 화를 입어요. 그래서 이들의 충돌을 주로 살인들이 화를 입기 때문에 살인들이 화를 입는다라고 해서 사화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저게 총 4번이거든요. 원래 뜻은 살인들이 화를 입기 때문에 사화지만 우리는 1, 2, 3, 4에서 사화라고 하자고. 4번이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각각 무호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천천히 보시면 근데 이거 4개를 하나하나 볼 건데 쉬워요. 쉬워. 안 어려워. 근데 요거 4개를 하나하나 보기 전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앞에 2번의 사화 있죠. 무호사화, 갑자사화. 요 2번의 사화가 요게 다 언제 벌어지냐면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산군 때 벌어져요. 연산군 때. 그죠? 그다음에 그 앞전에 성종 때는 이미 사실은 훈구와 사림 간에 왜 자꾸 내가 S를 3으로 쓰지? 지우개. 훈구와 사림 간에 경쟁이 있는 상황이죠. 견제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봐봐. 성종 때는 훈구랑 사림이 이미 같이 있잖아. 같이 공존을 하잖아. 그리고 이 둘의 사이 안 좋잖아요. 근데 그래도 사화 같은 큰 싸움은 없죠. 근데 왜 연산군 들어가자마자 저렇게 2번이나 터지냐고. 무슨 차이일까요? 이제 보이시죠? 왕의 차이예요. 왕의 차이. 봐봐요. 봐봐. 다른 왕들은 다 조나 종으로 끝나죠. 근데 연산군은 조나 종으로 안 끝나고 그냥 군으로 끝나잖아요. 그냥 군으로 끝나는 건 저건 왕자들한테 붙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연산군이 분명히 왕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연산군이라고 그냥 부른다는 건, 즉 왕자 시절의 칭호를 그냥 부른다는 건 우리 역사가 저 연산군을 왕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조선 왕조가 연산군을 왕으로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중간에 쫓겨났으니까. 이해되시겠죠? 근데 딱 봐도 왜 쫓겨났는지가 대충은 보이죠. 무슨 얘기냐면 성종 때는 이미 훈구와 사림이 같이 있죠. 서로 사이가 안 좋은데 같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싸움이 안 벌어지잖아.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왕이 관리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훈구랑 사림이랑 뭔가 스파크가 세게 튈 것 같으면 왕이 빠르게 센스 있게 들어가서 야 작작에 보고 있다. 훈구 참아. 사림 적당히 개겨. 견제하라고 했지 맞짱 뜨라 그랬어. 적당히 해라. 이걸 해주고 있는 거예요. 관리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스파크가 안 튀고 적당히 견제만 하고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종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연산군에 올라오면 연산군은 정치를 못한 게 아니에요. 안 한 거지. 못한 거랑 안 한 건 다릅니다. 못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뭐랄까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게 못한 거죠. 근데 연산군은 해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정치를. 이해되시겠죠? 연산군은 집권 초반부터 정치를 제대로 해보려고 한 적이 없어. 그냥 개판이었어요. 집권 내내 개판이었기 때문에
연산군한테는 정치를 못했다라는 표현은 사치스러워요. 안 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혀 훈구와 사림의 어떤 갈등이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화가 두 번씩 터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걸 꼭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아, 연산군 정치 개판으로 했지. 그걸 알고 계시다면 연산군 때 사화가 두 번이나 있었다는 것도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무호사화는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키워드를 항상 잡아가셔야 되는데 연산군이 죽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김종직이라고 김종직 이 사람 살인이에요. 살인도 그냥 살인이 아니고 살인계의 거두급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난데없이 글을 씁니다. 어떤 내용의 글을 쓰냐면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써요. 근데 이 조의제문을 읽을 때 조의제문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조의제문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제를 조문한다 이런 뜻이에요. 조문하는 게 뭐냐면 아시는 친구들도 꽤 있을 건데 어떤 분이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면 이제 그분 장례식에 가서 그분을 추모하고 기억하고 그다음에 그분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인사드리고 그런 것들이 조문하는 거죠. 그거예요. 그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의제라는 분을 조문한다라는 건데 이제 의제가 어떤 분이냐면 중국 이제 진나라 끝나고 한나라 들어서기 직전 그 시기예요. 그 시기의 황제예요. 그 시기의 황제인데 되게 어린 황제야. 이제 한나라 초나라 대립할 때 한나라의 황제인 거죠. 근데 요 의제가 되게 어릴 때 죽어요. 되게 어릴 때 항우한테 죽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의제 어릴 때 죽은 의제라는 황제의 죽음을 슬퍼하는 글이 조의제문이에요. 글의 내용이 그래. 그 중국이 몇천 년 전에 어릴 때 돌아가셨다는 의제라는 황제의 죽음을 슬퍼하는 글을 지금 이제 요 시기에 조선의 김종직이라는 사림이 갑자기 그 죽음을 슬퍼하는 글을 쓴 거죠. 좀 생뚱맞잖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학교 생활 하시면서 혹은 집에서 잘 때 광개토대왕 꿈 꿔본 적 있어요? 아니면 개로왕 꿈 꿔본 적 있어요? 개로왕 되게 인생 괴롭게 살다가 갔잖아. 그러면 개로왕의 괴로운 삶을 슬퍼하는 글을 써본 적 있어요? 이상하잖아. 갑자기 무슨 수행평가도 아니고 갑자기 난데없이 내가 자다가 개로왕 꿈을 꿔가지고 개로왕의 죽음이 너무 슬퍼. 나는 이 글을 써야겠어. 조 개로왕 문 이거란 말이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좀 못 믿어한단 말이야. 갑자기 무슨 수천 년 전 중국의 어린 황제의 죽음을 슬퍼하는 글을 쓴다고? 연병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왜 일단 물어봐요. 김종직한테 이거 왜 쓰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꿈을 꿨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건데 자기가 꿈을 꿨다. 의제가 돌아가게 뭐 이제 자기가 꿈을 꿨는데 되게 어린애가 나오더라. 어, 어린애가 나와서 물어보니까 내가 뭐 중국의 몇천 년 전 황제인데 뭐 어릴 때 죽은 게 너무 서러워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이가 없는 거지.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무슨 역사 속 인물 꿈을 꾼다고 그게 또 꿈을 꾸면 꾼 거지. 그걸 또 일어나가지고 무슨 죽음을 슬퍼하면서 글을 쓰고 그런 게 어딨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새끼 불안데 무슨 중국 몇천 년 전 황제의 죽음을 슬퍼서 글을 쓴다고? 아닌데 생각을 하다가 이 새끼 혹시 그러면서 혹시라고 생각하면서 김종직이 이 글을 쓴 의도를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글의 의도가 뭘로 보이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뭘로 보이는 거야? 저격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격으로. 이거 저격이네. 누구 저격일까요? 봐봐요. 생뚱맞은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를 저격한다는 건 비유한다는 거죠. 비유해서 우회 저격하는 거죠. 그러면 이 어릴 때 돌아가셨다는 이 의제를 누구에 빗댄 거겠어요? 이 의제를. 그죠? 어릴 때 죽은 사람 누구 있어요? 단종이잖아. 그러면 단종을 죽인 사람은 누구예요? 세조잖아, 세조. 그죠? 이거 세조 까는 글이네. 세조가 단종 죽인 거 디스하는 글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세조는 어쨌든 연산군도 왕이니까 연산군의 조상이죠. 할아버지 아니야, 할아버지. 그죠? 그러면 연산군이 뻔히 계신데 연산군의 할아버지를 욕한 글인 거예요. 그럼 이거 뭐야? 패드립이지. 그러니까 김종직이 패드립을 한 글로 해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연산군은 이 해석을 표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훈구들이 김종직이 연산군을 패드립하는 글을 썼다라고 그래서 김종직을 벌해야 된다라고 주청을 올린 거지. 그래서 연산군이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사림들이 어마어마하게 화를 입게 됩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요. 쫓겨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림들이 화를 입게 됩니다. 이게 무오사화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사화인데 갑자년에 벌어져서 갑자사화인데
갑자기 벌어졌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일은 이런 거예요. 연산군의 어머님께서 패비윤 씨라는 분인데 왜 패비윤 씨냐면 어릴 때 군거를 했을 그러니까 연산군이 어렸을 때 연산군이 아직 왕자 되게 꼬맹이였을 때 잼민이었을 때 갑자기 군거에서 쫓겨나셔요. 그래서 패비거든요. 왕비였다가 패해졌다 벌어졌다 그래서 군거를 쫓겨나고 얼마 안 있다가 사약받고 죽습니다. 그렇게 됐어.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연산군이 왕이 됐죠. 연산군이 왕이 됐는데 연산군이 왕이 된 뒤에 임사호응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름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임사호응이라는 인물이 있어. 근데 이 인물이 아마 그렇겠죠. 연산군의 예쁨을 받고 그리고 자기 정치적인 경쟁자들을 다 몰아내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정말 갑자기 임사홍이 연산군을 찾아오더니 전하 어릴 때 혹시 어머님에 관해서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엄마? 나 잘 모르는데 어릴 때 뭐 나 되게 어릴 때인데 쫓겨나셨다고 하던데 근데 나는 뵌 적도 별로 없고 잘 몰라. 근데 어릴 때만 잠깐 뭐 근데 좀 그립긴 하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심지어 어느 정도는 사실은 연산군은 어머님에 대한 그 어릴 때 그리움이 강했나 봐요. 어느 정도냐면 이제 연산군이 가장 총애했던 후궁이 되게 막 이렇게 자기를 엄마라고 불러라라고 한다고 했을 정도니까 아무튼 그렇거든요. 근데 이때 임사홍이 연산군한테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윤 씨가 어떤 과정으로 쫓겨나게 됐는지, 어떤 모함이 있었고 그 모함에 연루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싹 다 불어요. 근데 이 부는 명단들 중에 훈구도 있고 살인도 있어요. 그리고 연산군은 그걸 쭉 들으면서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이 명단에 연루된 사람들을 싹 다 불러들여서 다 죽이거나 쫓아내거나 합니다. 이게 갑자사화예요. 이게. 근데 이제 갑자사화는 특징이 어, 그 전에 무오사와는 훈구가 김종직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살인을 훈구가 주도해서 쫓아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오사와는 살인만 공격을 당하지. 그런데 갑자사와는 연산군이 직접 주도한 거기 때문에 훈구 살인 할 거 없이 다 당했습니다. 그게 좀 특징이죠. 그리고 여기서 훈구 살인 할 거 없이 다 당했다라는 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살아남은 훈구와 살인들끼리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냐면 연산군만큼은 진짜 안 되겠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뭔가 꿍꿍이가 생기는 겁니다. 연산군을 어떻게 해야겠다? 몰아내야겠다. 그리고 이게 명분이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게 연산군이 정치를 진짜 엉망으로 했거든요.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죠. 사료를 보시면 제주가 우수한 기녀에게는 매달 요를 주되 가장 능한 자에게 면주나 면포를 더 주고 그러니까 돈 주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자색이 있는 자는 자색이 있다. 이거 이쁘다는 거거든요. 자색이 있는 자는 흥청으로 올리는 것이 가하며 이게 이제 저 흥청이라는 게 뭐냐면 그 연산군 때 그냥 본인 술 한잔하고 놀 때 화려하게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국으로 관리를 보냅니다. 관리를 보내서 좀 전국에 쭉 둘러봐서 좀 이쁘장하다 하는 여자들은 다 사실상 납치해 와요. 납치해 와서 걔를 궁중 기녀로 만드는 거예요. 궁궐의 기녀로. 그리고 그 기녀들 데리고 술 먹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맨날 그걸로 맨날 보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정치를 한다고 볼 수 없죠. 정치를 못하고 잘하고의 문제가 아니죠. 안 하는 거지. 이 모양 이 꼴인데다가 사화는 두 번씩이나 벌어지고 그나마 두 번째인 갑자 사화는 훈구 살인 다 당해버리니까 훈구와 살인 사이에 연산군 저 새끼는 진짜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훈구와 살인이 공조해서 몰아내게 됩니다. 누구를? 연산군을요. 연산군을 결국 몰아내게 되고요. 그리고 새롭게 올린 왕이 중종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연산군을 쫓아내고 중종을 올리는 그 정치를 중종반정이라고 해요. 중종반정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잘 생각해봐. 왕을 쫓아내는 이 음모, 이 반란에서 훈구랑 사림이 함께 하긴 하지만 누가 주도하겠어요? 훈구가 주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훈구가 직급이 높잖아. 그러니까 훈구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단 말이에요. 움직일 수 있는 카드가 더 많아. 그러니까 훈구가 주도하죠. 따라서 훈구가 이 반란을 주도했고요. 중종이 된 사람은 원래는 왕이 될 생각이 그닥 없었지만 훈구에 의해서 왕위에 올라간 거죠. 그러면 중종 반정 이후에 중종이 왕으로 올라간 뒤에 정치를 독점하는 건 누구겠어요? 당연히 훈구죠. 그럼 중종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종 때랑 똑같죠. 그죠? 성종 때도 아버지 세조 때부터 이어져 오는 훈구들의 정권 독점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살인들을 끌어올려서 훈구를 견제할 수 있게 했죠. 중종도 똑같은 상황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훈구들이 자기를 올렸기 때문에 훈구들이 정권을 독점하는 상황이고요. 중종은 이게 부담스러워요. 그렇다고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진 훈구를 다 죽이거나 쫓아낼 수도 없고. 그래서 중종 입장에서는 훈구들의 정권 독점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훈구를 견제해 줄 만한 세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게 살인이죠. 그래서 중종은 이런 식으로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살인들을 막 등용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격에 있는 상징 같은 인물이 조광조예요. 되게 젊었고요. 되게 스타성이 있었어요. 생긴 것도 잘생겼고 조선 왕조실록에 잘생겼다고 기록된 유일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이 조광조를 되게 믿었겠죠. 그죠? 그래서 조광조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살인들을 등용시키게 되고요. 특히나 조광조를 어디에 넣냐면 어디에 넣겠어요? 3사에 넣겠죠. 3사 중에 어디에 넣을 것 같아요? 지금 훈구를 견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넣냐면 사헌부에 넣어요. 사헌부에. 사헌부 뭐 하는 데인지 기억나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그죠? 사헌부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광조가 되게 승진이 엄청 빨라요. 그래서 얘가 사원부의 장관이 대사원이거든요. 근데 얘가 사원부의 장관인 대사원까지 올라요. 근데 이 오른 나이가 언제냐면 20대 후반이에요. 생각을 해봐. 20대 후반 나이에 대사원이면 지금의 검찰총장격이에요. 근데 20대 후반 나이에 저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승진이죠. 그러니까 이걸 조광조도 알아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 자리에 오를 건 아니다. 근데 나를 이 자리까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승진을 시키는 건 그냥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나한테 왕이 기대하는 어떤 역할이 있는 거다. 나의 역할은 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잘라내는? 훈구를 잘라내는 칼로서 나를 쓰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광조는 그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하냐면 어떤 노력을 하냐면 일단은 훈구가 지금 세력이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훈구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훈구를 견제하는 세력인 사림의 머릿수를 더 키워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림을 많이 뽑는 정책을 합니다. 그게 현량과예요. 그 추천에 의해서 한다고 하죠. 지금 보시면 추천에 의해서 인사를 등용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게 현량과예요. 현명하고 좋은 사람을 뽑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취지는 그렇죠. 명분은 아마 과거 시험에 못 붙은 사람들 중에서도 되게 현명하고 좋은 능력을 갖고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거다. 그 사람들을 많이 뽑아야 우리가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다. 이게 명분인데 사실은 그렇죠. 누굴 추천하겠다는 거예요? 사림들을 추천해서 올리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림들의 머릿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하는 거죠. 요거를 훈구들은 별로 안 좋게 봤겠죠. 훈구들이 당연히 안 좋게 보긴 하는데 훈구들이 이것까지는 인정해 줍니다. 이거 그래 오케이 인정. 요거까지는 인정. 요거까지는 인정하는데 그러니까 이해해 주는 거예요. 좋아하는 게 당연히 아니야. 그래서 훈구들 입장에서 불쾌하지만 훈구들이 여기까지는 이해를 해줍니다. 근데 요게 먹혔기 때문에 조광조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가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요 현량과 다음에 본격적인 정책을 펼쳐요. 그게 뭐냐면 요거는 훈구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었어요. 뭐냐면 위훈 삭제예요. 이 위자가 우리 위조한다 그런 얘기하죠. 딱 그 글자예요. 거짓 위자예요. 그래서 위조한다는 거예요. 훈은 우리가 훈장을 준다 이런 얘기하죠. 그 훈장할 때 공훈할 때 이제 공훈할 때 훈자예요. 우리가 훈구 세력을 왜 훈구라고 부르냐면 이 훈자가 공을 얘기해요. 공. 나라에 세운 공을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이 있어야만이 훈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훈구인 사람들이 공이 있다 그래서 훈구인데 그 사람들이 세웠다고 하는 공이 진짜 공인지 아니면 구라로 올라간 공인지 아니면 별거 아닌 건데 공으로 좀 과대 포장되진 않았는지 이런 거 재검토해 보자는 거예요. 재검토해 봐서 좀 완전히 구라거나 아니면 너무 오바해서 입력이 됐거나 이러면 재검사해서 아닌 건 뭐 하자는 거예요? 삭제하자는 거죠. 거짓 공로는 삭제하자는 거예요. 이거 훈구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나를 명단에서 빼겠다는 거야. 내가 세운 공이 구라거나 아니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명단에서 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훈구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죠. 이건 훈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훈구와 조광조를 중심으로 하는 살림 세력들이 극단적으로 부딪힙니다. 극단적으로 부딪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이 둘이 부딪히는 건 당연한데요.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 게 봐봐. 이렇게 훈구와 사림이 극단적으로 부딪히면 누가 중요해질까? 왕이 중요해지는데 왕 중종의 심리가 조금 묘하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점점점 훈구 쪽으로 마음이 기웁니다. 왜냐면 중종은 어, 이게 오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종이 원했던 그림은요. 성종 시절의 그림을 원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봐봐요. 중종 입장에서는 만약에 살림 세력이 조광조를 중심으로 훈구를 완전히 몰아냈어. 그럼 그 다음은 살림 세상이잖아. 왕의 세상이 아니고. 그 똑같아요. 훈구 세상이나 살림 세상이나 왕 입장에서는 그게 그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 원하는 건 훈구와 살림이 적당히 견제돼서 그 중간에 어떤 조절을 내가 할 수 있기를 원해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왕이 원하는 거야. 왕 입장에서는 둘 세력이 적당히 견제하기를 원하는 거지. 어느 한쪽이 반대쪽을 완전히 몰아내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조광조가 위훈을 삭제하려고 한다는 건 훈구를 완전히 몰아내 버리려고 하는 거고 훈구를 견제한다기보다는 맞짱을 뜨는 거죠. 전쟁을 하는 거죠. 이건 중종이 바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중종이 볼 때는 현량과까지는 어떻게 몰라도 위훈 삭제만큼은 훈구를 완전히 몰아내겠다는 거고 이건 오바죠, 오바. 그죠? 그래서 내가 견제를 하랬지. 견제를 하라는 건 적당히 힘의 어떤 균형과 텐션을 유지하라는 거지. 훈구를 완전히 몰아내고 싹을 잘라버리라는 게 아니야. 니 왜 오바해? 야, 이젠 내가 다 네가 불편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중종이 조광조에 대한 마음이 바뀌었고요. 조광조에 대해서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왕이 훈구들의 편에 서게 된 거죠. 그래서 중종과 훈구가 합의하에 조광조를 밀어내는 게 기묘사화예요. 근데 이게 물론 기묘년에 벌어졌기 때문에 기묘사화지만 우리가 좀 이상한 일을 기묘하다고 하죠. 그렇게 벌어져요. 어느 날 신하들이 출근을 하는 거야. 출근을 하면 어디로 하겠어요? 경복궁으로 하겠죠. 경복궁으로 출근을 했는데 경복궁에 보면 궁궐이니까 나무들이 많잖아요. 나뭇잎이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뭐냐면 주초위왕 이렇게 돼 있죠. 요 위자가 할 위자 혹은 될 위자예요. 그리고 이건 왕이죠. 그럼 왕이 되다 이런 뜻이잖아요. 주초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달릴 주자고요. 그 다음에 요게 작을 초자예요. 뭐 무슨 몇 분 몇 초 할 때 근데 작을 초자인데 추초가 왕이 되는 게 뭐? 그게 뭐? 별거 없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이렇게 이으면 이게 조광조의 조자예요. 즉 한자를 이렇게 쓰면 조광조의 조자야. 이해되시겠죠? 이런 걸 파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봐봐. 이게 남자 남자죠. 근데 받전자의 힘력자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자를 나눌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요거 나눈 한자를 다시 합치면 남자가 되는 거죠. 즉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조자가 되는 거지. 즉 조가 왕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게 막 나뭇잎들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뭐 말로는 그래요. 되게 얇은 붓에다가 꿀을 묻힌 다음에 저대로 쓰면 벌레들이 저렇게 갉아 먹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 저게 2000 몇 년인가? 막 무슨 호기심 해결해주는 프로에서 저런 얘기가 있던데 저게 진짜 되나요? 해서 해봤는데 잘 안 돼. 잘 안 되는데 한 몇백 개 시도한 다음에 잘 된 거 이제 막 보여주고 한 거겠죠. 근데 아무튼 간에 저런 나뭇잎을 만들어가지고 왕한테 보고하면서 이제 출근해보니까 나뭇잎에 이런 게 써있더라. 이건 너무 안 좋은 기운이다. 주초가 저거 합치면 조자인데 아마 조광조가 왕이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다. 이 조광조가 굉장히 불안한 인물이니까 조광조를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훈구들이. 근데 왕이 이걸 믿어요. 근데 실제로 믿는 게 아니고 훈구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해도 믿을 거예요. 왜냐면 왕도 조광조가 불편하니까. 어쨌든 왕이 훈구 편에 서게 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왕과 훈구의 협조 아래 조광조가 쫓겨나게 됩니다. 이걸 기묘사화라고 해요. 그다음에 을사사화인데 이게 마지막인데 마지막이만큼 쉬워요. 여러분들은 을사사화는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냥 왕위 계승 분쟁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왕위 계승 분쟁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봐봐 태정태세 문난세 예성 연충 인 명이죠. 근데 요 당시에 왕실의 중종의 왕실의 외척이 윤씨였어요. 윤씨. 그래서 윤임이라는 사람이 있고 가볍게만 들어요. 윤원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필기하지 마. 근데 이제 중종이 늙었기 때문에 세자를 정해야 돼요. 근데 윤임은 인종을 세자로 추천을 했고요. 윤원형은 나중에 명종 될 사람을 세자로 추천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윤임이 이겼기 때문에 인종이 왕위에 올라요. 왕위에 오르는데 얘도 아파. 얘도 아파.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안 돼. 어떡하라고? 밥 잘 먹고 운동하라고.
아무튼 얘도 아파요. 얘도 아파서 빨리 가셔요. 빨리 가시는데 이제 윤원영이 이걸 문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았냐. 처음부터 명종을 세자로 하자고 했는데 왜 그 아픈 애를 세자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드느냐. 그래서 윤원영 내가 윤임일파를 다 없애버립니다. 요게 이제 을사사화인데 요게 이제 왕위 계승 분쟁이다 보니까 이 인중을 세자로 지지했던 세력 중에서는 훈구도 있고요. 사림도 있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훈구와 사림이 다 당한 그런 사건이긴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을사사화는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 그냥 을사사화는 뭐다? 왕위 계승 분쟁이다. 그것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왕위 계승 분쟁이다. 이것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한번 키워드만 쭉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성종 때까지는 균형을 맺었고요. 아이고. 훈구와 사림 사이에 뭐야? 잠시만요. 훈구와 사림 사이에 균형이 있었죠. 그죠? 균형이 있었고요. 뭐 그 전까지 얘기하자면 세조 때 훈구가 형성이 되고 성종 때 사림을 등용한 거지만 어쨌든 성종 때는 훈구와 사림 사이에 균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화가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사화는 연산군 때 시작이 되죠. 그 연산군 때 두 번의 사화가 있었죠. 무오사화, 갑자사화가 있었고요. 무오사화의 키워드는 뭐로 잡을 만할까요? 그죠? 일단 글부터 생각해야죠. 조, 의제, 문. 누가 쓴? 김종직이 쓴. 요걸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갑자사화는 사실은 패비윤 씨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연산군의 어머님이죠. 그죠? 근데 그냥 엄마 얘기 나오면 갑자사화야. 엄마, 그죠? 엄마 얘기 나오면 갑자사화입니다. 패비윤 씨든 뭐 연산군의 엄마든 엄마 얘기 나오면 갑자사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기묘사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간에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있죠. 중종반정이 있죠. 중종반정.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연산군이 사화가 두 번이 터질 정도로 정치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중종반정이 벌어지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종 때 기묘사화가 있고요. 기묘사화의 키워드는 뭐가 있겠어요? 조광조가 있겠죠. 조광조의 현량과도 있지만 역시 위훈삭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중종 때였죠. 그 다음 마지막 어, 을사사화는 명종 때 벌어지는 거긴 한데 뭐 왕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냥 요거는 어, 뭐야 왕위 계승 문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 정도로 키워드를 정리해 두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종 때는 훈구와 사림이 균형을 이뤘고요. 연산군 때는 무오사와 갑자사와 두 번의 사화가 있었는데 무오사화는 조이제문, 김종지, 갑자사화는 엄마 얘기 나오면 됩니다. 패배윤시든 뭐든. 그다음에 중종 때는 김효사화, 그죠? 조광조의 위훈 삭제가 문제가 됐고요. 을사사화는 왕위 계승 분쟁이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요. 훈구랑 사림이 끝까지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결국은 사림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훈구는 공이 있어야 훈구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나오질 않아요. 있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다 늙었든 뭘 했든 다 사라지면 끝이에요. 근데 사림은 과거 시험만 붙으면 사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림은 끊임없이 아무리 앞에 선배들이 죽고 쫓겨나고 해서도 끊임없이 재생산만 되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향촌 사회에서 향약과 서원을 기반으로 점차 세력을 회복한다고 하는데 향약은 마을의 자치 규약 약속이고요. 서원은 우리 봤었죠. 제도사 할 때 봤었는데 은퇴한 관료들이 세운 교육기관이에요. 제사도 같이 지내는. 그래서 서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도 하고 후배들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좀 존경받을 만한 유교 선현들도 제사를 지내고 그런 공간인데 아무래도 마을의 규칙을 지킨다고 하면 좀 똑똑한 사람들이 지키게 만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중앙에서 사화를 겪고 나서 쫓겨난 살인들이 고향 내려가서 그래서 그 자기 고향에서 자기 고향 마을 사람들이 지킬 약속을 지키는 게 그러니까 약속을 만드는 게 향약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은퇴한 관료들이
이제 후배들을 가르치는 그런 학원을 만드는 게 서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서원에서 은퇴한 관료들한테 선생님으로 모시고 배운 후배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과거 시험 붙겠죠. 그런 식으로 사림이 재생산되는 거예요. 향약과 서원은 다른 학습지에서 또 볼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향약과 서원을 바탕으로 사림들은 끊임없이 재생산이 되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사림이 붕당을 형성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람이 참 웃긴 게 어쨌든 결국은 훈구는 새롭게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사림들이 아무리 화를 많이 입어도 사림이 결국 훈구를 몰아내게 된다고 했죠. 결국 정권은 사림이 잡아요. 그러면 사림이 정권을 잡은 상태로 쭉 가면 될 것 같은데 인간의 습성이 그렇지 않아. 어떤 세력이 다른 세력을 다 몰아내고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 이긴 세력끼리 나눠져요.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고려 말 조선 초에도 고려 말 때도 보면 권문세족을 몰아내기 위해서 신진사대부가 등장했죠. 권문세족을 몰아냈잖아. 그럼 신진사대부가 잘 새로운 나라 만들어서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죠. 새로운 나라를 만들들 뭐 어쩌든 신진사대부가 잘 가면 될 것 같은데 신진사대부들 사이에 온건파, 급진파 분류됐었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훈구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사림이 열심히 했던 거지만 막상 훈구를 몰아내고 난 뒤에는 사림들끼리 분열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분열이 되냐면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뭉쳐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나눠지고 그걸 이제 붕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 붕당의 개념은 지금의 정당 개념과 똑같아요. 지금 우리 정당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있잖아요. 조금 더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더불어민주당 가는 거고 조금 더 보수적인 생각이 있으면 국민의힘 뽑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여기도 이제 생각 비슷한 사람들끼리 뭉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붕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게 처음 갈라진 게 언제부터였냐면 이주전랑 때문에 갈라진 것부터가 이제 문제가 돼요. 이주전랑이라는 건 앞에 센스 있는 친구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조라고 하는 게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게 우리 그 의정부 아래 6조 중에 인사권 관리하는 2조 기억나시죠? 그 2조 안에 들어가는 2조에 포함되는 관직이에요. 근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자리가 있죠.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기관, 사원부나 사관원이나 홍문관 이런데 누구나 원하는 기관, 그런 기관에 누구를 추천할지를 정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말빨이 세지. 그래서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이런 되게 중요한 관직에 누구를 추천할 것인가를 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저 이주전랑 자리에 누구를 놓을 건지를 놓고 이제 사림들끼리 분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때 나눠진 사림을 동인, 서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동인, 서인은 이런 식으로 정치적 이념, 학문적 성향, 뭐 길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생각이죠. 그래서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동인은 동인들끼리 생각이 비슷한 하나의 붕당이고요. 서인은 서인들끼리 생각이 비슷한 하나의 붕당이고 이렇게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뭉쳐서 하나의 붕당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생각이 다른 거니까 토론을 하고 양보도 하고 합의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점점점 갈등의 골이 깊어지죠. 나중에는 드립다 싸우기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